IPS 기술 설명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LG 디스플레이 홍보팀장 손영준 부장입니다. 역시 박수 인색하시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영준입니다. LG전자 옵티머스 LTE 쇼케이스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주실 LG 디스플레이 모바일 OLED 사업 본부장이신 여상덕 부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모바일 OLED를 담당하고 있는 여상덕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소개드릴 내용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아몰퍼스 베이스의 4.5인치 트루 HD와 IPS의 우수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순서는 우선 IPS,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It's Panel for Smart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IPS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4.5인치 트루 HD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는 LG 디스플레이가 왜 OLED 대신에 IPS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PS는 이미 세계가 인정한 기술입니다. 좌측의 사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전 세계를 큰 슬픔에 빠지게 한 스티브 잡스의 사진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평상시에 IPS를 아주 좋아했고 또 IPS 성능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마존의 킨들 파이어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존의 킨들 파이어가 태블릿 PC로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성황리에 예약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킨들 파이어 발표할 때 IPS에 대해서 또한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는 IPS가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IPS는 It's Panel for Smart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계 최초로 아몰포스 실리콘 베이스의 HIPS 4.5인치 트루 HD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패널을 오늘 발표가 있었는 LTE4인 옵티머스 LTE에 최초로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아몰포스는 250 ppi 이상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몰포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329 ppI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아몰포스의 코스 경쟁력과 아몰포스는 현재 노트북이라든지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공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의 격파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가장 큰 HIPS의 최고의 성능을 합쳐서 HD의 대중화를 실현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4.5인치 트루 HD의 주요한 사양은 320 ppi의 색 재현율은 sRGB 100% 그리고 휘도는 500리터를 달성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LG 디스플레이는 OLED 대신에 IPS를 선택했는가? 제가 맡고 있는 게 모바일과 OLED 두 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LG 디스플레이에서 TV 사업부를 맡다가 모바일 OLED 사업 본부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OLED에 대해서 추가 투자를 시행을 하고 작년 1년 동안 OLED 개발을 해서 올 초부터 저희들도 OLED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OLED에 대해서 추가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켓 서베이를 실시했고, 그리고 이론적인 분석과 외부 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저희들은 모바일에 대해서는 OLED보다는 확실하게 HIPS가 강점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저희들 회사는 HIPS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베이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서베이를 외국의 전문 서베이 회사와 헬싱키 대학과 저희들 고객과 저희들이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보시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 저기 있는 포스터라는 것은 저희들이 디스플레이만 보여주고 3분 이내에 어떤 게 좋으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은 약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컨텐츠를 사용하게 한 후에 어느 디스플레이가 좋으냐를 물었는 결과입니다. 영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첫 퍼스트든 라스트든 IPS가 좋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IPS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중국이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IPS 선호도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퍼스트에서는 OLED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약 30분 내지 1시간 사용한 후에는 IPS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각 그 국가마다 선호하는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 특히 OLED를 좋아하는 층을 보니까 나이가 든 사람, 그리고 여자분들이 선호를 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든 분들이 조금 더 자극적인 색상을 좋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동일하게 IPS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PS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깨끗하다, 클리어한 이미지와 그 다음 눈에 편하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눈에 편한 디스플레이는 주로 어떤 성능이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해상도와 색 정확성이 되겠습니다. 해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LTE HD 영상 시대에 도래함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정보량, 가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HD급 고해상도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보기를 원하고, 또한 컨텐츠 또한 여러 가지 하이 퀄리티의 컨텐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TV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디지털 내에서도 HD급에서 FHD급으로, 또 최근에는 4K, 2K라고 계속해서 고해상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용 카메라도 200만 화소에서 800만 화소, 1200만 화소로 계속해서 고해상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고해상도, 특히 HD급은 하나의 큰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PS와 OLED의 고해상도
실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IPS는 포토리소그래피라고 사진 시각 방식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상도는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400피카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OLED는 정착 방식을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얼타입을 해서는 230ppi까지가 한계고 현재 나와 있는 게 대부분 217ppi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OLED는 OLED 물질이 있고 여기다 약 한 300그 정도 열을 가해서 그 물질을 정발을 시킵니다. 정발을 시켜서 마스크를 통과시켜서 위에 있는 그래스에다가 정착을 시키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제조 공법이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해상도에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다음 OLED에서 오늘 발표되었다시피 HD를 실현하는 것은 기존 나와 있는 리얼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쓸 수밖에 없는 게 펜타일 구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줄 HD는 실제 280만 화소가 되는데 펜타일은 184만 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줄 HD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펜타일 HD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문자 가독성이 저하가 되고 세계 표현이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저기 있는 어린애 사진 보시면은 좌측과 우측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 사진은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某회사에서 갤럭시 S2를 발표할 때 펜타일에서 리얼로 갔다고 해상도는 WVJ급이었습니다만 그렇게 발표하면서 펜타일보다는 리얼이 확실히 좋다는 것 갖다가 나타낸 영상입니다. 저건 펜타일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정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게 컬러입니다. 컬러인데 앞으로 클라우드 환경이 발전하면서 모든 디바이스들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북, 노트북, 모니터, TV 또 심지어 스마트카까지 모든 컨텐츠가 포함이 되고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컨텐츠의 모든 디바이스의 컨텐츠가 동일한 색상을 갖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인터넷 서핑 같은 쪽에 색상이 달라지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색의 적확도, 정확도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실물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발표드린 4.5인치 IPS True HD는 옵티머스 LTE에 적용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100% 가장 정확한 색상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OLED 같은 경우에는 150%로 과장된 색상을 나타내고 그렇지 못하면 정확한 색상을 구현을 하기 힘듭니다. 제가 3년, 4년 전에 TV를 맡았을 때 그때 LCD TV가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일본의 소니라든지 샤프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TV의 색을 지금같이 대기하는 150%의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게 사람들한테 상당히 자극적이고 첫 퍼스트 임프레션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소니든 샤프든 다른 데든 결국은 100% sRGB 100%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거는 150%의 색상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정확한 색상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장 자연스러운 색상인 72%로 죄송합니다. NTSC 72%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sRGB 100%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폰도 지금은 여러 가지 컬러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TV와 같이 가장 정확한 100%가 표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 전력입니다. 소비 전력에 대해서 OLED는 백라이트가 없는 자발광이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낮다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PDP TV 같은 경우는 자발광입니다. 그렇지만 PDP TV의 소비 전력은 LCD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입니다. 그 문제는 자발광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발광 효율입니다. 발광 효율 측면에서 IPS가 OLED보다도 약 3배 정도 높은 게 지금 현재 실력입니다. 특히 OLED는 밝을수록 전류를 많이 흘려야 됩니다.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전류로서 빛을 내기 때문에 전류를 많이 흘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밝은 화면일수록 소비 전력이 많이 먹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환경이 되면서 밝은 화면을 많이 사용합니다. 40% 정도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약 2.6배의 소비 전력이 더 소모됩니다. 이것은 폰 전체가 아닌 디스플레이 자체에 대한 측정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유튜브 상에 상당히 재미있는 동영상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이크 사이즈 테스트 1, 2, 1, 2 이거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보네. 이런 사람이야. 사랑법 무기만 늘어간 무리야. 인생이 술이야.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기타도 척하도 마고 일거리랑 다 하는 사고 괜찮아 나니까 하나를 빼두면 여덟 개 달아버리는 나니까 손발 다 써도 안 되면 배우러 버리는 나니까 대박 나긴 똑같은 소리는 대로 사니까 아닌 걸 보고 아니라고 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아니면 쉬어 안 쓰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서 뭐 어쩔래.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아주 재밌는 영상입니다. 다음은 그 IPS 우수성에 대해서 여러 공인기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색 정확도, 소비 전력, 야외 시인성, 시야각 색 변화에 대해서 공정한 공인기관에서 IPS의 우수성을 검증을 했고, 그리고 전문가들 연구 결과도 IPS의 우수성에 대해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퍼시픽 대학교, 그 다음 영국의 리즈 대학교 및 중국의 절강대학교에서도 IPS가 우수하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차병원의 의과대학 임상미술치료학과의 김선현 교수님께서도 색에 대해서 연구했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AMOLED의 과장된 색감은 청소년 정서에 치명적인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정신과 관련돼서 특히 세포 관련된 그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PS True HD는 LTE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의 디스플레이이며 IPS True HD로 LTE 대중화를 내려가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LTE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IPS 기술을 바탕으로 2014년도에 스마트폰, 스마트북, 태블릿입니다. 오토모티브 시장에서 1위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여러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OLED 사업본부장 여상덕 부사장입니다. 모바일 OLED 사업본부 상품기획 담당 김원 상무입니다. 모바일 OLED 사업본부 개발 담당 김병구 상무입니다. 오늘은 IPS True HD 패널을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회사 경영사항이나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로터단대 오원석 기자라고 합니다. 저 오늘 그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로고가 박혀있는데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 쇼케이스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쇼케이스에 온 게 아닌가 좀 착각을 줬는데, 그 디스플레이가 좋다는 거는 그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그 아몰레드보다는 IPS 패널을 선택한 것 같고요. 그 결과도 충분히 잘 알겠고, 제가 눈으로 볼 때도 OLED 디스플레이보다 IPS 패널이 훨씬 더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 자체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 디바이스거든요.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한. LG전자 쪽에서 그 LTE 폰이지 않습니까? LTE 그 통신 라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 내부일 만한, 또 국내 사용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내부일 만한 콘텐츠를 좀 준비하고 계신 서비스라든지 콘텐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하드웨어 쪽으로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것보다도 제조업체 쪽에서 어떤 서비스와 콘텐츠의 경쟁력 차별화 이런 쪽으로 좀 역점을 두는 게 어떨까 싶은 그 사용자로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LG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컨텐츠 관련된 사항들이라든지 그 다음 하드웨어 경쟁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에게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IPS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간단 명료하게 그 우수성에 대해서 한 말씀. 일단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 LTE 시대 그 고속 데이터 송수신 시대에 걸맞는 해상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저희들이 실제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면서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의 역사는 해상도 발전의 속도와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까지 써왔던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아마 대부분 와이드 VGA 해상도에 머물렀습니다. PPI로 환산하면은 200pp에서 한 250ppi 해상도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LTE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해상도 자체가 300ppi 이상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의 기술 경쟁력이 어떤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 디바이스다 보니까 소비 전력을 얼만큼 그 경쟁력 있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 세 번째는 모바일 환경화에서 다양한
그 웹서핑이라든가 웹 쇼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컬러 애큐러시 부분이 또 강조돼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부분이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프로 HD, IPS LCD는 그러한 성능 측면에서 경쟁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옵티머스 LT 폰 제품에 대한 질의는 잠시 후에 LG전자 나영배 전무님께서 방송 인터뷰 때 답변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네, 준비하시죠. 예, 저희 이거죠 이수환 기자인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IPS는 히타치나 샤프 등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PPI로는 이미 LG전자보다 높은 경쟁사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경쟁력은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정호영 사장님께 말씀해 주셨지만 모바일용 OLED 패널을 사업을 투자를 중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OLED 생산으로 옵티머스 까지 해외양 제품에는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왜 해외에만 나가고 국내에는 따로 이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IPS의 경쟁력, 히타치가 하고 있고 샤프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원래 샤프는 아시다시피 VA 기술의 종주라고 자기들이 자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에서는 IPS가 주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해상도라든지 이런 측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대부분 326이라든지 330, 3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기술로 329, 350 만든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자체는 차이가 없고 또 저희들은 그와 별도로 더 높은 해상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기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산을 하고 있고 지금 몇 개 고객 향으로 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캐파를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켓 서베이라든지 자체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더 이상 투자는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캐파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캐파에서 고객 순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는 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